지난해 한국의 해외 현지 법인들이 비교적 양호한 경영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현대백화점 카드 등 백화점과 유통 전용 카드 사업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줄여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실질 과징금 부담이 배 가까이 늘 전망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공세에 밀렸습니다. 2030선까지 그 밖으로 밀려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구경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약세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49포인트 하락한 2030.0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일 연속 오른 후 이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39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890억 원, 기관이 1,653억 원의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8월 22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금융업, 보험, 섬유의복 등이 하락한 반면 전기가스업과 비금속 광물, 의약품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33%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 SK하이닉스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등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5.24% 하락했고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에 11.33%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장 폐지를 모면한 영남제분이 7.82%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 부담은 물론이고 돌출 악재까지 번지면서 이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덩치 큰 대형주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따른 수급 부담이 대형주에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지수는 33.39포인트 하락한 2010.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폭보다 0.2%포인트 더 빠졌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가 이루어진 21거래일 동안 대형주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을 제외한 나머지 18거래일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중 대형주 지수의 변동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큰 날은 12거래일로 대형주는 시장과 방향성은 같고 변동성은 더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형주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해 사고 파는 외국인은 코스피 200 종목들을 중심으로 거래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날은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낮은 날은 대형주들의 오름세가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전 저점에 이미 도달한 가운데 당국의 개입 의사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외국인이 일단 한번 빼고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형식으로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내다 파는 것도 대형주 위주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중 조만간 다시 5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주를 이룬다면서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49.61%를 기록해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개인의 매도로 전날보다 2.33% 하락한 146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404억 원을 순매수해 외국인 지분 비중은 전날보다 0.01%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트를 높이 평가하고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삼성전자의 주식을 2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들이 사들인 삼성전자 물량만 1조 8,037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매수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여전히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기반으로 견고한 펀더멘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상장사 중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 만큼 조만간 지분 비중도 50%를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소식을 구경호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현지 법인들이 비교적 양호한 경영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입은행이 31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해외 직접 투자 경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현지 법인 총 매출액은 6,741억 달러, 영업이익은 245억 달러, 당기 순이익은 15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1억 2,950만 달러로 2011년보다 3.7% 증가했으며 평균 당기 순이익은 288만 달러로 2011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1.8%를 기록해 2011년 11.6%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대백화점 카드 등 백화점과 유통 전용 카드 사업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백화점과 유통업계 카드 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 또는 단속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카드와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한섬카드가 대상이며 회원수는 200여만 명에 달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백화점 카드 등 유통업계 카드 사업자의 경우 특별히 점검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 과도한 상술로 민원 소지가 커져 사상 처음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줄여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실질 과징금 부담이 배 가까이 늘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50%까지 낮춰주는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금융위기 등 외적 변수에 대한 고려나 적자 기업에 대한 감면 사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근 경영회의에서 역사관이 뚜렷한 직원이 자신을, 회사를, 나아가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며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차를 판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다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 39%가 넘는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011년 6월 이전 체결된 최고금리 39%를 넘는 계약에 대해 대형 대부업체들이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 39%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학생 신용대출은 내달부터 인하하고 일반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 39% 이내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 39% 초과 신용대출 3천억 원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고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30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14에서 2016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는 유엔 내 경제와 사회 등의 이슈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내 28개 경제와 사회 분야 산하 기구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유엔 개발 계획과 세계 식량 계획 등의 이사국 선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듬해인 1992년에 처음으로 경제사회 이사회에 진출하는 등 이번까지 모두 7차례 이사국으로 피선됐습니다.
네,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의 대목인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시장과 함께 덩치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산업부 이수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겨울 시즌을 맞아서 아웃도어 브랜드들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프전이나 한국 시리즈 경기를 중계할 때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광고들은 대부분 아웃도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앞뒤로 반영되는 아웃도어 광고는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할 정도입니다. 이는 곧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사활을 걸고 한편에 수억 원씩 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무기 삼아서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마케팅 수단은 이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들인데요. 배우 전지현 씨나 원빈 씨, 장동건 씨, 한효주 씨처럼 이름만으로도 빛이 나는 유명한 스타들이 모두 아웃도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까지 겨냥한 브랜드도 있는데요. 엄청난 모델료를 내야 하는 글로벌 스타인 중국 여배우 탕웨이 씨를 전속 모델로 삼은 코오롱 스포츠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처럼 모델 이름만 들어도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얼마나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펼치고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 아웃도어 광고에 별로 눈길 안 주다가 탕웨이 씨 딱 나온 광고 보니까 갑자기 그냥 관심이 많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자, 이처럼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모델에 굉장히 많은 돈과 심혈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꼽히는 이유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지닌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아웃도어 의류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비슷해서 개별 브랜드들이 자사 제품의 장점이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은 배우를 내세워서 이런 점을 극복해 왔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이 아이돌 그룹이 입는 다운 점퍼를 따라 입으면서 이 같은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 모 브랜드 모델인 현빈 씨가 점퍼를 하나 입고 광고에 출연했는데요. 이 점퍼는 출시된 지 2달 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처럼 비싼 광고 모델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이처럼 모델에 의존한 마케팅 전략이 제품의 질이나 기능보다 이미지에 더욱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명 배우가 입은 제품이다, 옷이다, 신발이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지갑이 열리는 그런 심리를 활용하는 것 같군요. 자, 근데 이런 전략 말고도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또 여타 브랜드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일부 브랜드에서는 모델을 선정하지 않고 제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TV 광고조차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바로 그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친환경을 브랜드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류에 들어가는 원단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사용하거나 유기면, 유기울 등을 써서 자연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제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에게도 친환경 브랜드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역시 해외 브랜드인데요. 캐나다 브랜드인 아크테릭스입니다. 이곳은 여성용 점퍼 한 벌이 1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평균 가격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파타고니아가 친환경이 특징이었다면 아크테릭스는 고기능성이 특징입니다. 암벽 등반 장비를 만들던 이곳은 고기능성 배낭으로 최근 유명세를 타다가 요새는 옷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 두 브랜드의 특징은 소수만을 겨냥한다는 것인데요. 남하고 다른 옷 그리고 특색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바라는 소수만 만족시켜도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 브랜드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요 브랜드인 코오롱이나 블랙야크, K2 같은 토종업체들이 국민 아웃도어를 꿈꾸면서 광고 모델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에 이게 기대기보다는 아무래도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또 직설적으로 알리는 이런 광고가 보다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소비자로서 저 개인적으로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이동통신기업 스프린트에 10분할 LTE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공급자로 선정돼 12월부터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프린트는 5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3위 이동통신사입니다. 이번 공급자 선정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LTE TDD 네트워크 시장의 선두자 역할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모빌리와 세계 최초로 LTE TDD 네트워크를 상용화했으며 미주 아시아 지역 대규모 LTE TDD 상용 네트워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1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데이터를 50%만 차감하는 심야 데이터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네트워크 부담이 줄어드는 오전 1시에서 7시에 사용한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에서 절반만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예약 다운로드를 설정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심야 데이터 반값 할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VOD 특과 N스크린 서비스와 연계해 예약 다운로드 기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 제공량 초과한 데이터나 선물 받은 데이터, 리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G마켓은 수입 명품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수입 명품관을 열기로 했습니다. 명품관은 80여 개 인기 브랜드 4만여 종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 브랜드온 상품을 별도로 분류해 이 상품 가운데 위조 상품을 팔았을 경우 판매액의 200%와 반품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입 명품 진품 감정과 중고 매입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는 고객이 소장한 명품 브랜드 상품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감정해 매입하는 서비스입니다. G마켓은 수입 명품관 오픈을 기념해 11월 8일까지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최대 10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편의점 CU는 최근 3년간 빼빼로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빼빼로 데이를 끼고 있는 11월 매출이 연간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빼빼로 매출은 연간 매출의 28.8%,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2011년 11월 매출은 1년 매출의 50.1%에 달했습니다. 빼빼로 데이 마케팅의 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성의 빼빼로 데이 평균 구매 금액은 1,240원으로 여성의 9,120원보다 1,000원 정도 높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